자, 17단원 순열과 조합 중에 일단 순열 파트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열과 조합이 뭐가 다른지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꼭 구분하시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순열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구수를 모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얘를 2, 1, 3, 3,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바꿨을 때 얘네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거,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를 순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 2, 3이라는 구성이 있는데 얘네를 뭐 세 자릿수를 만든다. 그럼 당연히 2, 1, 3하고 3, 1, 2가 다르죠. 그럼 이렇게 다르게 취급되는 거는 순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합은 순서를 바꿀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냥 세 개를 뽑아서 그냥 봉투에다가 세 개를 이렇게 다 넣어놔요. 그러면은 봉투에 잡고 뭐 흔들던 어쨌든 순서를 바꿔봐야 그냥 봉투에 들어있는 건 1, 2, 3이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순서가 있다 없다 보다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없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NPR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NPR이라고 되어 있는 놈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P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 있게 배치, 뭐 순열을 표시할 때 이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항상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나중에 나오는 뭐 NCR, NPR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 다른 구성에서부터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배치한다라는 건 결국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n의 p의 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수가 몇 개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1, 2, 3, 4, n 중에서 얼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치하는 방법은 처음에 들어갈 애가 몇 개냐면 1부터 n까지 n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뭔가 하나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가지고 일렬로 배치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선택된 애를 제외한 그 나머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n-1. 그 다음은 다시 이 두 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n-2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r개는 n-얼 플러스 1개입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는 n이고 두 번째는 n-1이고 세 번째가 n-2가 되기 때문에 여기 얼 번째는 n- 원래는 얼 마이너스 1이죠. 하나 더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n-얼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죠? 따라서 n의 p의 얼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요놈들을 n, n-1, n-2 놈들을 계속 곱한 가지수와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좀 생각을 해볼 텐데 1서부터 n까지의 곱을 표현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1부터 n까지 곱을 표현하는 기호를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에서부터 어디까지 n 곱하기 시킨 거. 그래서 요 뒤쪽에다가 n-얼서부터 1까지를 더 곱해서 위에를 n 팩토리얼이라고 읽는데 n 팩토리얼이라는 표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여기 만들어진 요 놈을 그만큼 나눠 주셔야 되죠. 원래 값이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쪽은 n 팩토리얼, 아래쪽은 1부터 n-r까지 곱이니까
n-all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이 있는데 전체 8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학생 4명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표현하면 A, B, C, D 중에서 4명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맨 처음에 쓸 수 있는 건 A, B, C, D 중에 하나 4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나머지 누군가 하나 썼으니까 하나 빠지고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 1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4 팩토리얼이라고 됩니다. 그럼 얘를 지금 우리가 배웠던 NP all에 대해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명 중에서 순서 있게 4명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맨 위에 4서부터 거꾸로 4가지를 써주시면 돼요. 4, 3, 2,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러면 8명을 일렬로 배치하는 건 8명 중에 순서 있게 8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배치하는 거 결국은 8팩토리얼이 됩니다. 일단 전체 인원을 일렬로 배치하는 거는 n명이 있으면 n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8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다음에 2번 A와 A, 그러니까 여자 A와 남자 A가 이웃하게 하는 방법. 이웃한다는 거는 붙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와 A가 이렇게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나머지가 6명이 더 있겠죠. 그럼 총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덩어리 하나까지 포함해서 총 7가지가 일렬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7가지가 일렬로 배치되는 방법의 수는 위에서도 봤지만 7팩토리얼입니다. 7, 6, 5, 4, 3, 2, 1. 자, 근데 여기 이웃하고 있는 요 놈이 A와 스몰 a, 라지 a 이런 식으로 2가지 방식으로 바뀔 수 있죠. 각각의 배치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얘네들이 자리 바꿔먹는 가지수인 이 팩토리얼을 더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는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배치한 후에 이웃하지 않게 하는 애를 그 사이사이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B, C를 제외한 그 나머지 5개를 이렇게 순서 있게 배치를 시켜요.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하나씩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그 틈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나머지 여기 있는 A, B, C 중에 3가지가 이중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에 A, B, C 이런 식으로 선택된 자리에다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웃해도 되는 요 5가지를 먼저 일렬로 배치합니다. 5 팩토리얼이죠. 곱하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빈틈 6가지 중에 3가지를 선택해서 A, B, C를 순서 있게 배치하는 거니까 6P3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5 팩토리얼이니까 한번 자세하게 써볼게요. 곱하기 6P3은 6서부터 아래로 3개가 내려가시면 됩니다. 6, 5, 4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 그러면 먼저 여자부터 배치하시면 되겠죠. 여자 넷을 먼저 배치를 하고 요 사이사이가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죠. 따라서 이 5개 중에 남자들을 넷을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자 먼저 배치. 그럼 남자는 빈 공간 5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배치. 따라서 얘는 4팩토리얼 곱하기 이런 식으로 4개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있는 방법의 수. 교대로 있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남자서부터 시작하면 남자, 여자로 배치가 될 거고 여자서부터 시작하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될 때 먼저 위에 있는 걸 보면 남자가 배치가 될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남자를 4명을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배치될 공간에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앞에서부터 그 여자들을 순서대로 배치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도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자들 먼저 배치하고 남자들 나중에 배치를 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 되니까 전체의 가지수는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2라고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는 답을 쓸 때는 431 그 다음에 431 곱하기 2 얘는 24 곱하기 24 곱하기 2 이거를 실제 계산을 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근데 지금 뭐 특별히 산수를 해야 될 이유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멈춰서 여기까지만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A, B 사이에 2명이 있는 방법의 수. 자, A와 B 사이에 2명이 누군가 모르게 들어가요. 2명이 들어가더라도 얘 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4명이랑 이 덩어리진 하나랑 해서 얘네를 일렬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A, 뭐뭐 B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A, B를 제외한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치를 시키고 A와 B가 자리를 바꿈할 수 있죠. 곱하기 2팩토리얼 시킨 다음에 덩어리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일단 그러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5개의 덩어리를 일렬로 배치해 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5팩토리얼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양 끝에 A와 B가 있는 방법의 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끝에 왼쪽 끝에 A가 오고 오른쪽 끝에 B가 오는 경우는 나머지 여기에 6개가 일렬로 안에서 배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왼쪽 끝에 B가 오고 오른쪽 끝에 A가 오면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6개가 일렬로 배치되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안쪽에 있는 애만 배치시키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애를 일렬로 배치하니까 6팩토리얼 곱하기 결국은 AB, BA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서는 방법. 아마 중학교 때도 이 적어도에 관한 문제는 풀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 전체 가지수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주는 겁니다. 왜냐면 적어도라고 하는 건 가지수가 많죠. 그래서 전체에서 그 반대를 빼는 방식으로 보통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러면 반대라는 거는 뭐냐면 모두 여자가 양쪽 끝에 다 배치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뭐냐면 여자하고 여자가 배치가 되고 그 사이에 나머지 애들이 다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둘이 양쪽 끝에 있는 거. 그러면 전체는 8명을 일렬로 배치해야 되니까 8팩토리얼에서 여자 2명을 먼저 여기다 선택을 해야 되죠. 여자 4명 중에 2명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명이 있죠. 6명을 6팩토리얼을 시켜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모스부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급 구조 신호 보낼 때 이런 걸 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어떤 거냐면 모스부호라는 게 결국은 짧은 신호, 긴 신호를 사용해서 그거를 약속한 신호로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일단 신호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스부호는 짧은 타진, 긴 타진이 있어요. 짧은 거, 긴 거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200개의 신호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부호를 몇 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부호를 한 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개를 사용한다. 그럼 한 개를 쓸 때는 뭐냐면 짧은 신호, 긴 신호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호를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처음에도 짧은 거, 긴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짧은 거, 긴 거가 쓰이게 되겠죠. 뭐냐면 처음에 짧은 게 쓰이면 두 번째 짧은 거와 긴 거, 그러니까 뭐냐면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긴 거, 그 다음에 긴 거, 짧은 거, 긴 거, 긴 거, 이런 식으로 얘는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뭐냐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호가 3개가 쓰이면 그럼 몇 개죠? 당연히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2의 세제곱이겠죠. 그러면 4개면은 2의 4제곱, 뭐 5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텐데 이런 애들을 누적을 시켜야 돼요. 쭉 다 더해야 됩니다. 왜냐면 신호는 꼭 뭐 5개만 써라 이런 게 아니니까 앞에서부터 신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호 하나, 부호 둘, 부호 셋 이렇게 쓰는 것들을 다 누적을 시켜야 돼요. 따라서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얘는 뭐냐면 얘는 둘이고 얘는 넷이고 얘는 8이고 16, 32, 64, 그 다음에 128까지 돼야지 얘가 200개가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까지는 더해보면 아시겠지만 6, 여기까지 더하면 14, 그 다음 더하면 30, 62, 126, 126이에요. 여기서 요거를 더해야지 200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호를 200개의 신호를 만들려면 부호 자체가 몇 개까지 써야 되냐면 7개까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부호는 7개까지. 됐죠? 여기까지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중복 순열에 관한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공식보다는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곱해지느냐, 어떻게 더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공식을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중복순열은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서로 다른 n개라는 거 아직도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치하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1, 2, 3이라고 돼 있는 이 세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의 자릿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내면 처음에 쓰일 수 있는 거는 1, 2, 3 중에 하나 3가지예요. 그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이 허용됐기 때문에 하나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3가지입니다.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얘네를 다 곱해야 되기 때문에 3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는 서로 다른 구성 3개에서 파이처럼 쓰시면 됩니다. 뭐 소문자가 아니라 약간 대문자 형태로 거기서 4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3의 앞에 있는 거에 4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따라서 여기는 뭐냐면 n 파이 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n의 얼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익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어요. 자,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입니다. 먼저 AAB라고 되어 있는 이 놈을 일렬로 배치를 했을 때 몇 개가 나오냐를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냥 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 작을 때는. 하지만 나중에 개수가 늘어나거나 복잡해졌을 때 써먹을 수 있기 위해서 좀 어떤 공식화된 형태의 모습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서로 다른 구성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AB를 얘를 A1, A2, B라고 서로 다르게 세 개의 구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얘를 일렬로 배치하면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나오냐면 당연히 세 개가 서로 다른 애를 일렬로 배치하니까 3팩토리얼에서 6개가 나오겠죠.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A1, A2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A1, A2, A2, A1 이렇게 된 건 실제로는 뭐냐면 얘가 A, A, B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하나로 바뀐 거죠. 두 개가. 요 두 개도 A, B, A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원래 맞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못 가니까 이렇게 6가지로 간 다음에 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두 개가 한 묶음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을 여기 두 개 돼 있는 앞뒤로 바뀌는 개수가 두 가지씩이니까 두 가지씩 묶음이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결국에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다 다르게 취급한 후에 같은 애들을 그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죠. AAA, BBC라고 되어 있는 6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개수를 좀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일단은 원래 A1, A2, A3, B1, B2, C 이런 식으로 6개를 다 다르게 취급을 하라는 거죠,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6 팩토리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세 개가 A2, A1, A3 이렇게 바뀌는 이 6가지가 한 묶음이니까 얘만큼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또 B1, B2도 B1, B2, B2, B1 얘도 한 묶음이니까 곱하기 얘로 나눠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한번 더 드릴게요. AAA, BB라고 돼 있는 놈을 일렬로 배치하는 가지수. 얘네를 다 다르게 봐서 5팩토리얼을 시킨 다음에 일렬로 배치한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애들 3팩, 2개, 2팩 이걸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AAA, BBC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3개를 뽑아서 자, 여기다 먼저 적어 놓을게요. AAA, BBC라는 거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순열의 개수인데 얘는 구성 자체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6P3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뽑을 때 같은 것이 같이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3개를 먼저 싹 다 뽑아 놓고 그 다음에 순열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냐면 3개를 뽑는 방법이 AAA를 뽑을 수 있고 그러니까 A서부터 갈 거예요. A가 3개일 때 A가 2개고 B가 하나일 때 A가 2개고 C가 하나일 때 이런 식으로 A가 3개 2개, 1개, A, B, B, A, B, C 이런 식으로. 그럼 A는 3개, 2개, 1개까지 쓰여있죠. 그럼 A가 안 쓰인 것도 있으니까 B, B, C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뽑으면 같은 것을 포함한 애들이 있어요. 3개가. 그럼 걔네를 일렬로 배치하면 됩니다. 뭐냐면 얘네는 AAA를 일렬로 배치하는 거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한 가지입니다. 또는 다르게 취급하면 3팩토리얼인데 3개가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AAB니까 3개가 다르게 취급된 다음에 얘를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3이죠. 그럼 AAC도 3개, ABB도 3개,
A, B, C는 3개가 서로 다르죠. 이걸 일렬로 배치하면 당연히 3팩이니까 6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B, B, C는 역시 3개입니다. 따라서 하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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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3개 이런 식으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6, 18, 19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강조했던 부분은 순율과 조합을 구분하는 방식,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구성에서부터 선택을 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라. 만약 서로 다른 구성이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 뽑아놓고 걔네를 배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 최단 경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옆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되어 있는데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의 가지수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일일이 다 세는 작업은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 개수 세는 작업들이에요. 개수 세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얘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하거나 복잡했을 때 어떻게 다루는 게 우리가 좀 더 쉽게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3칸이 있는데 다 똑같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로로 되어 있는 애들을 BB 이렇게 똑같이 놓으면 A서부터 B까지 갈 때는 가로 3번, 세로 2번을 반드시 거쳐가게 돼 있어요. 최단 거리로 갈 때 5번. 그러면 가로로 3번 가는 것과 세로로 2번 가는 거를 일렬로 배치해서 A, B, B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A, B, A로 가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 A, B, A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배치되는 것마다 최단 경로 하나씩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네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는 BB를 일렬로 배치해.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일렬로 배치하는데 다 다르게 취급하면 5팩토리얼이고 여기서 여기 있는 3개를 먼저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 5, 4, 3, 2, 1 그 다음에 3, 2, 1 그 다음에 2, 1 나중에 어차피 이걸 지우기 때문에 그냥 위에 거 5, 4 이거 지웠어 나머지 2, 1 해가지고 10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됐죠? 뭐 계산을 하다 보면 늘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 자 이제 A에서 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 P는 지나고 Q는 지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A에서 P를 거쳐서 Q는 신경 쓰지 말고 B까지 가는 경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다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를 빼주면 당연히 A에서 P로 가는 거는 하고 Q까지 여기 가는 거에서 Q를 가는 걸 뺐으니까 Q를 안 가는 것들만 남겠죠. 됐죠? 그러니까 A에서 P에서 B로 간 다음에 A에서 P에서 Q를 거쳐가는 걸 빼주면은 Q를 거쳐가지 않는 것만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A에서 P에서 B로 가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A에서 P까지 먼저 가는 걸 먼저 볼게요. A에서 P로 가는 거는 이거 AA, BB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뭐냐면 4팩을 4개를 2팩, 2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자, 그 다음 P에서 B까지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박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가로가 4개, 세로가 3개죠. 뭐 이제는 A, B를 안 적을게요. 총 7개를 일렬로 배치한 다음에 가로 4개 중복되어 있고 세로 3개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A에서 P를 거쳐서 P에서 Q를 거쳐서 Q에서 B로 가는 거를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A에서 P로 가는 건 당연히 4개니까 전체가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고 P에서 Q로 가는 것도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다시 4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자, 그 다음 요거는 당연히 가로 두 개 세로 하나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빼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